날카로운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깹니다. 당신의 친구인 이 도시 최고의 형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 20분 후에 도시를 떠날 거야. 내가 다음 주나 2주 동안 날 대신해줘야 해. 나한테 연락하려고 하지 마. 그러고 끊어버리네요. 당신은 침대에 앉아 손에는 전화기를 들고 방의 어두운 곳을 응시하고 있어요. 당신은 아침부터 첫 사건을 처리해야 해요. 불안해하는 남자가 친구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전 옷가게에서 캐셔로 일해요. 어젯밤에 제가 가게 뒷정리 당번이었어요. 돈을 세고 있었는데 방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전구에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테이블 위로 올라가서 전구를 잡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손을 대었고 획 젖혀지면서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돈이 없어져 있었어요. 당신은 그 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남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나요? 캐셔가 말한 전구는 LED 전구예요. 이런 전구는 뜨거워지지 않아요. 첫 번째 사건으로 배가 많이 고파졌어요. 가장 가까운 식당으로 먹으러 갔어요.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크고 화난 목소리가 들려요. 웨이트리스와 손님이 다투고 있어요. 손님이 치킨 윙도 주문했으니 값을 지불해야 해요. 웨이트리스가 말하고 있네요. 손님은 피곤하고 졸려 보여요. 근데 제가 안 시켰거든요. 여기 온 지 1시간도 안 됐어요. 네, 졸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뭘 주문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남자가 치킨 윙을 주문할 수 없었다는 걸 잘 알지 않나요?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알아냈나요? 벽에 쓰인 메모를 봤어요. 거기엔 오늘 주방은 오후 1시까지 일해요 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은 3시예요. 남자는 이곳에 1시간 있었다고 주장했죠. 그 뜻은 주방 일이 종료된 후에 왔다는 거죠. 사건 이후 당신은 다른 카페에서 식사를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자 울고 있는 아가씨가 보이네요. 길을 건너려는데 어떤 여자가 제 가방을 갖고 사라져버렸어요. 그 여자가 이 카페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제 물건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당신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아, 저게 제 가방이에요. 저 두 여자 사이에 있어요. 하지만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주의 깊게 볼 시간이 없었어요. 당신은 누가 범인인지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왼쪽 팔에 깁스를 하고 있어요. 만약 그녀가 가방을 가져갔다면 그걸 자신의 오른쪽에 놔뒀을 거예요. 이렇게 다사다난한 하루를 보내니 지쳐버렸어요.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단 몇 시간 후에 깨어나게 돼요. 다른 날 또 다른 사건이에요. 드디어 오셨군요. 의자에 묶인 남자가 기뻐 보이네요. 어젯밤 누군가가 집에 침입해서 저를 묶어놓고 귀중품을 모두 훔쳐갔어요. 우리 집배원이 신문을 배달하러 아침 일찍 왔어요. 제가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걸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게 틀림없어요. 다행히 우리 물건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아내가 이 사실을 알아채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당신은 보험 사기 시도로 이 남자를 체포했어요. 왜죠? 당신은 우편물 투입구 근처 바닥에 놓여 있지 않고 복도 테이블 위에 신문이 놓여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죠. 누군가가 분명 거기에 놔뒀을 거예요. 집주인 아니면 공범인 아내일 수밖에 없겠죠. 경찰이 도착한 후 당신은 그 남자의 집을 나오자마자 바로 새로운 전화를 받게 돼요. 스미스 부인은 새 이웃인 밀러 부인이 자신의 세탁물을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스미스 부인은 오전 10시 뒤뜰에 빨래를 널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2시간 후 집을 나갔다 왔을 때 밀러 부인이 그걸 자기 가방에 넣는 걸 봤다고 했어요. 내가 안 했어. 다 거짓말이에요. 다른 여자는 화난 것 같아 보여요.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고 스미스 부인에게 이웃을 중상모략한 혐의로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스미스 부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요? 밖은 몹시 춥고 지붕에는 눈이 쌓여 있어요. 2시간이면 젖은 빨래가 완전히 얼어서 접어서 가방에 넣기가 힘들 거예요. 전화벨이 또 울리네요. 박물관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절 꼭 도와주세요. 그녀가 소리쳤어요.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제 회사에 늦게까지 있었어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제가 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 위 조명은 꺼져 있었고 빛이 나는 유일한 곳은 제 책상 램프였어요. 노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테이블 오른쪽에 그림자가 보였어요. 열린 창문으로 누군가가 뛰어내리는 것이란 걸 알아차렸죠. 제가 즉시 머리 위 전등을 켰고 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고대 꽃병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그 꽃병은 가격이 억대예요. 당신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왜죠? 만약 여자 앞에 놓여있던 책상 램프만이 유일한 빛이었다면 그녀는 테이블 오른쪽에 있던 그림자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알고 보니 탐정 친구가 당신의 연락처를 자신의 모든 지인들에게 주고 갔네요. 그리고 이제 그중 한 명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의 보석상에 도착했어요. 몇 시간 전에 한 고객이 아내를 위한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살 계획으로 왔었어요. 하지만 누가 가게에서 그의 지갑을 바로 훔쳤어요. 당신에게 전화를 한 매니저가 그 시간에 안에 있던 모든 방문객들에게 당신이 도착할 때까지 머물 것을 요구했죠. 당신은 이 모든 사람들을 주의 깊게 봅니다. 곧 누가 지갑을 갖고 갔는지 알게 되었죠. 가운데에 있는 남자예요. 오른팔에 붕대를 감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붕대처럼 팔에 감은 게 아니라 겉옷 소매에 감겨져 있어요. 옆에 머리에 붕대를 감은 여자와 함께 같이 서서 튼튼한 갈색 문을 두드려요. 한 남자가 문을 엽니다. 실례합니다. 라고 합니다. 1시간 전에 당신의 창에서 화분이 떨어져서 이 여자의 머리를 쳤어요. 제가 이분을 병원에 데려다 줬죠. 지금은 괜찮은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겠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남자는 파랗게 질려했지만 당신을 들여보내주네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가 방금 집에 돌아와서 창문은 닫혀 있어요. 저 말 그대로 당신이 오기 2분 전에 제 아파트로 들어왔다고요. 당신은 남자가 거짓말하고 있단 걸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떻게 알아냈죠? 부엌에서 물이 끓고 있는 팬을 봤어요. 만약에 남자가 정말로 몇 분 전에 집에 왔다면 물이 끓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건 당신의 친구예요. 그녀는 식료품점을 운영해요. 돌풍이 불어 그녀의 손에 있던 10만 원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죠. 당신의 친구는 돈을 가져간 사람이 고객 중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도 돈을 훔친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당신은 모든 고객들에게 친구의 사무실로 가라고 요구하는데 한 여성이 큰 소리를 내요. 말도 안 돼요. 절도 혐의를 받다니. 자, 지금 바로 제 가방을 확인해봐도 돼요. 제발 그냥 사무실까지 같이 갑시다. 거기서 해결할 거예요. 당신이 말했어요. 여자가 당신을 따라가기를 거부하자 당신은 경찰을 불렀어요. 왜죠? 여자는 10만 원을 밟고 서 있었어요. 만약 당신을 따라가면 모두가 그 돈을 보게 되겠죠? 다음날 아침은 비 오고 어두웠고 당신은 다음 사건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조사하려면 큰 국제적인 기업의 사무실을 방문해야 해요. 당신에게 전화한 여자인 레베카가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하길 방금 브런치를 막 먹고 왔는데 누군가가 1시간 전에 인사부장님을 때려 눕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그때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들을 신문하죠. 로라는 지원자예요. 그녀는 인사과장에게 조금 화가 났었다고 해요. 그는 약속 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그녀를 기다리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아요. 그러기엔 전 너무 연약해요. 라고 말했어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게리는 출근한 이후로 인사과장님을 못 봤다고 했어요. 그는 아침부터 점심시간까지 회의하고 있었어요. 연구개발부의 제이콥은 카푸치노를 가지러 자전거를 타고 커피숍에 갔다고 했어요. 방금 막 돌아왔어요. 당신은 누가 인사부장을 때렸는지 금방 알아차렸죠. 제이콥이었어요. 그의 자전거와 옷 둘 다 젖어있지 않고 깨끗해요. 밖에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레베카의 사무실을 떠나는데 전화벨 소리가 들려요. 모르는 주소가 찍힌 문자였어요. 당신은 그곳으로 운전해서 갑니다. 한 남자가 큰 건물 문 앞에서 당신을 마중 나왔어요. 그는 떨고 있어요. 크고 어두운 홀에 들어서면 투명한 액체로 가득 찬 2개의 용기가 보여요. 그 안에 2명의 여자가 떠 있어요. 둘은 똑같이 생겼어요. 둘 중 한 명은 제 아내예요. 하지만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용기는 하나만 열 수 있어요. 당신은 여자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중 한 명을 가리킵니다. 저분이 당신의 아내예요. 어떻게 알아낸 거죠? 남자의 이름은 마크예요. 그의 바이커 자켓에 쓰여 있죠. 그의 아내는 팔에 M이라는 문신을 새긴 여자예요. 전화벨이 또 울려요. 폰을 보니 메시지가 보이네요. 탐정 친구에게서 온 거네요. 화면에는 도와줘 라는 단어 하나만 있어요. 하지만 이건 완전 또 다른 얘기죠.